직전 방송이었던 지난 10일에는 주요 일정과 관련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측이 깜깜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드디어 지난 12일에는 심사 일정과 관련한 사측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공지 내용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주요 골자는 파일링 결과를 빠르면 7월 중순에 통보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간암 NDA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유튜브로 방송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FDA 파일링 결과를 빠르면 7월 중순에 통보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 회장은 과거에도 수차례 유튜브를 통해서 주요 현안과 이슈를 생중계했었는데 그때마다 주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들썩거렸기 때문에 내일 장전에 공개되는 유튜브 생중계 또한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가 또한 공개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공개된 공지사항의 핵심은 NDA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이 발생하여 유튜브를 통해 안내하게 되었으며 그 시간은 월요일 장전인 8시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HLB 커뮤니티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악재 관련 공지를 하게 될 때는 정규장이 종료된 후에 하거나 휴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호재를 주가에 연동시킬 목적으로 장전이나 장중에 발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HLB는 보통의 기업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며 627과 216 등의 주요 이슈를 통해 확인한 오너의 행태는 예측 불가의 언행을 자주 노출해왔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로 공지를 해석하고 함의를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출향파는 진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언행과 주요 이슈를 팩트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주요 사안들에 대한 진 회장의 언행이 주가에 끼친 파장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을 검색하셔서 시청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전일 나온 짧은 공지만으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정을 해봤자 허무한 뇌피셜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의 수와 변수를 헤아리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신청서인 NDA나 의약품 허가 신청서인 BLA를 FDA에 제출하게 되면 2개월간의 파일링 기간을 갖게 됩니다. 과거 HLB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논쟁이 있을 때 페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서 HLB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FDA 부국장을 역임했던 안혜영 박사는 신약 허가 신청 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첫째는 접수 완료 통보를 받는 것이며 둘째는 잠재적 접수 거부를 받는 것이며 셋째는 RTF라고 불리는 접수 거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재적 접수 거부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느낄 수 있지만 일부 부족한 자료를 일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면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접수 완료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접수 거부에 해당되는 RTF로 넘어가게 됩니다. RTF는 신청서의 안전성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필수 문서가 누락되었을 때 통보받게 됩니다. 물론 RTF를 받게 된다고 신약 승인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며 RTF를 받게 되면 재접수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만 지연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링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선심사 선정을 포함하여 접수 완료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 승인이 된 약물 중에서 우선심사에 포함된 경우는 지난 10년간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내일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우선심사 선정이 신약 승인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 회장은 내일 유튜브 생중계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게 될까요? 예상되는 진 회장 발언은 크게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링 결과 접수 완료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언급하거나 혹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 접수 거부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서제약이나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한 변수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출향파는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파일링 결과 접수 완료를 통보받았을 경우 기대감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며 우선심사까지 포함되었다면 더욱더 거침없는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 회장이 접수 거부를 통보받았다고 발언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접수 거절 자체가 신약 승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진 회장이 216 사태처럼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주가를 폭락시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크게 보면 접수 완료와 접수 거절로 나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기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접수 완료가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4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류를 지연 제출한 항서제약보다 HLB 리보세라닙이 우선적으로 접수 통보를 받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HLB의 NDA와 항서제약의 BLA가 동시에 접수 완료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의 경우에서도 우선심사에 선정되면서 접수 완료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우선심사에는 선정되지 못한 상태로 접수 완료만 통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 4가지 변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거절을 예시하기에 앞서 FDA 신약 승인의 프로세스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FDA는 NDA나 BLA를 받게 되면 신청 서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RTF라고 불리는 신청서 불수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우 잠시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지만 시간만 지연될 뿐 신약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며, 누군가 인위적인 폭락을 유발한다면 과대 낙폭을 오히려 매수 찬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 진 회장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진 회장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유튜브에 얼굴을 내민 것은 2019년 8월 5일입니다. 당시에는 6.27 사태 이후 정보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해서 앞으로는 시차 없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해 주요 이슈가 있을 때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고점은 22.72%까지 상승했으며 저점은 마이너스 15.02%였기 때문에 상하진 폭은 37.74%나 될 만큼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진 회장 발언으로 상하방으로 큰 진통을 겪던 주가는 종가는 다소 긴 빠지는 모습으로 보합권에서 마감하였으며 이후 6거래일간 약세를 보인 후에 반등이 나와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은 2019년 9월 29일입니다. 휴일이었던 이날은 위암 3상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27 사태 당시 3상 데이터 관련 불필요한 언급으로 주가를 폭락시켰던 장본인이 진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손절했던 과거의 주주들은 이날 진 회장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며 HLB 커뮤니티는 진 회장에 대한 환호와 욕설로 도배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유명한 2.16 사태를 촉발한 유튜브 생중계였는데, 출양파는 이날 방송을 보고 진 회장이 공매도와 결탁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추정을 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 너무나 많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이날 진 회장이 한 발언의 함의를 분석한 팩트체크 영상은 조금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진 회장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지는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2.16 사태를 촉발한 진 회장의 유튜브 생중계는 진 회장이 적군의 수장인지 아군의 수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용납하기 어려운 메시지로 인해서 시간회를 포함하여 하한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를 한 것은 2022년 9월 10일이며 이날 공개한 가남 1차 데이터는 몇몇 항목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출양파는 가남 1차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명과 암을 기록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가남 1차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일 진 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인 접수 거부를 통보받았다고 해도 미비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기대감을 적지 않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심사를 포함하여 접수 완료 통보가 되었다면 우선심사 관련 중요한 데이터를 내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거나 구독을 하시면 내일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휴일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